저는 올해 75세 김영옥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30년을 살아왔어요. 시장 골목 끝자락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지내고 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하고 오후 7시에 문을 닫고 저녁엔 TV 드라마나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딸 수진이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손자 지훈이가 가끔 용돈 받으러 들르죠.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라며 인사하고 가는 모습이 기특해요. 큰 욕심은 없어요.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나이거든요. 가끔 옛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저 아련한 기억일 뿐이에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글쎄요. 그런 게 있었다는 것 정도로만 기억하죠. 지금은 그보다 내일 팔반찬 준비가 더 중요해요.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에 앉아 멸치볶음을 포장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대학생 같은 젊은 남자와 함께 들어오셨어요. 아마 할아버지와 손자 같았죠. 할머니 여기 멸치볶음이 맛있다면서요. 젊은이가 활발하게 말을 걸더군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와 손자가 참 보기 좋더라고요. 손자가 할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리며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싶으시죠? 라고 묻고 할아버지는 내가 좋다면 괜찮다며 온화하게 웃으시고 정말 다정해 보여서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할아버지와 별로 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 집은 정말 화목해 보인다 싶었죠. 그런데 가격을 계산하며 할아버지를 자세히 보니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분명히 아는 사람 같은데 누구였을까요? 그 궁금증은 그날 밤까지 계속되었어요. 며칠 후 그 할아버지가 혼자 오셨어요. 이번엔 김치찌개용 김치를 사러 왔다고 하시더군요. 혼자 사세요? 물어봤더니 네, 아들 내외가 바빠서 가끔 손자가 와줄 뿐이에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요. 어디 사세요? 자연스럽게 물어봤더니 아, 서울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동네가 참 정겨워서 자주 올 것 같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서울에서 왔다는 말에 또 한 번 마음이 움찔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분명히 아는 사람 같은데 누구였을까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또 오셨어요. 이번엔 도시락을 주문하러 왔더라고요. 손자가 와서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해주시는 반찬이 참 맛있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는 모습을 그때 번개 맞듯 기억이 났어요. 박준호. 50년 전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확신이 서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도 날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요? 5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싶었는데 막상 준호가 오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도시락 맛있게 드셨어요? 그저 평범한 상점 주인으로만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준호가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다거나 옛날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같은 이야기들. 분명히 저를 떠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영옥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쿵했어요. 하지만 영옥이요? 흔한 이름이라 누군지 모르겠네요 라고 시치미를 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그 후로 준호는 더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굳이 반찬을 사지 않아도 되는데 매일 들러서 차 한 잔 마시고 가곤 했죠.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정말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김영옥 씨를 찾고 있어요. 50년 전 여기서 함께 자란 친구인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죠. 제가 그 김영옥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준호는 역시 그렇구나 하며 빙긋 웃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정체가 밝혀지니까 어색해졌어요.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렘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힘들지 않았어? 같은 안부를 물으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죠. 하지만 저는 선뜻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50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이제 너무 다른 사람이 됐어요. 준호는 천천히 하자, 급하지 않다. 라며 이해해 주었어요. 그래도 매일 가게에 들러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친해지려고 노력했죠. 한 달 후 딸 수진이가 눈치를 챘어요.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하고 따져 묻더라고요. 숨길 수도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죠. 수진이는 발끈했어요. 엄마 정말 어이없어요. 75세에 무슨 연애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50년 전에 왜 연락을 안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른 여자 만나느라 바빴겠죠. 이제 와서 외로우니까 옛날 여자나 찾아보자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의 말이 뼈 아팠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하필 지금일까?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노년의 외로움 때문일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호에 대한 마음이 헛된 기대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나이 들어서 철없이 굴고 있는 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이 웃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준호가 왔을 때 차갑게 대했어요. 앞으로 자주 오시지 마세요. 반찬만 필요하시면 미리 주문해 주시고요. 딱딱하게 말했죠. 준호는 당황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고 물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이럴 나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개를 돌렸어요. 며칠 동안 준호는 오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으론 서운했지만 이게 맞다 싶기도 했죠. 75세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는 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준호의 손자 지훈이가 혼자 가게로 왔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즘 너무 우울해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 할아버지와는 별일 없다. 그냥 오며 가며 가끔 인사만 나누는 사이인데 별일 있을 게 뭐가 있니?
대충 둘러댔어요. 그때 지훈이가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할아버지 집 창고를 정리하다가 찾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일기장을 받아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974년부터 1980년까지 거의 매일 쓴 일기들이었어요. 4월 15일 영옥이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다. 주소를 잘못 적었나? 다시 확인해서 보내야겠다. 5월 20일 벌써 한 달째 소식이 없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고향에 가보고 싶지만 아직 돈이 없다. 12월 31일 올해도 끝이다. 영옥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편지가 닿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새해엔 꼭 만나고 싶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저를 그리워했다는 증거였어요. 일기를 다 읽고 나니 궁금해졌어요. 그럼 제 편지는 왜 닿지 않았을까? 준호의 편지는 왜 받지 못했을까?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날 부모님이 살던 옛집에 가봤어요. 지금은 비어 있지만 아직 철거는 안 된 상태였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락방을 뒤져봤어요. 먼지투성이 상자 속에서 세상에 편지 뭉치를 발견했어요. 수치인 불명 도장이 찍힌 제 편지들과 한 번도 본 적 없는 준호의 편지들이 함께 있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뭐야? 왜 내 편지와 준호 편지가 여기에? 먼지가 뽀얗게 묻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50년 만에 말이죠. 영호가 하숙집이 바뀌었어. 이번 주소로 꼭 답장 써줘. 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 왜 답장이 없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직접 찾아가고 싶지만 학비 때문에 일만 하고 있어. 마지막 편지다. 1년 넘게 기다렸지만 이제 포기한다.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 행복하게 살아라. 준호의 편지를 읽어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편지 봉투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글씨로 메모가 있었어요. 영옥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관. 그제야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의 편지를 가로막았던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그래요. 아버지는 항상 내게 말했죠. 서울로 간 남자는 시골 여자랑 어울리지 않는다며 닿지도 않는 남자에 목매달다가는 혼기도 놓치도 인생 망친다고 편지를 쓰고 답장을 기다리는 나에게 항상 매몰차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주위에 서울 간 남자의 변심으로 몇 년을 기다리며 끝내는 좌절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껏 준호가 나를 버렸다는 오해에서는 벗어났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어릴 적 준호의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20살 언저리.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었는지가 사무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다시 가게로 찾아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말을 걸었어요. 변함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준호를 보며 나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그 예전 편지 뭉치를 들고 다시 가게로 나왔죠. 처음에는 뭔지 몰라 눈이 휘둥그레진 준호의 얼굴. 하지만 이게 50년 전 서로에게 닿지 않았던 우리의 편지라는 것을 안 순간 그도 표정이 얼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죠. 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린 그렇게 한순간에 50년 동안의 오해가 한순간에 풀린 거예요. 우리 정말 바보였구나. 준호가 말했어요. 50년 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제가 답했죠. 늦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솔직하게 살아요. 그 후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억지로 사랑을 되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좋은 친구로 서로를 이해하는 동반자로 지내기 시작했어요. 딸 수진이도 편지를 보고 나서는 마음을 바꿨어요. 엄마,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미안해요. 오히려 준호를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죠. 지금은 매일 만나지만 조급하지 않아요. 75세의 사랑은 20세의 사랑과는 달라요.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소중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더욱 값져요. 어제 준호가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신기하다. 맞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실한 마음 앞에서는 75세도 20세와 다르지 않답니다. 여러분도 마음 따뜻해지는 누군가가 있다면 두려워 말고 친구처럼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같이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떠세요?